동물도 사람도 정말 견디기 힘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더위가 누그러질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낮에 저도 다니기가 정말 힘들 정도인데 내일도 이 폭염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오늘이 1년 중 낮 시간이 가장 길다는 절기하지였는데요. 절기답게 오늘도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오늘로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방에서는 엿새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특히 어제는 더위가 주춤했었던 전남과 광주 또 경남 지방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경북 상주가 33.6도까지 올라서 전국서 가장 뜨거웠고 네. 또 경기 동두천이 33.5도, 서울도 32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후에는 강원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소나기 특성상 워낙 국지적으로 비가 내렸고 또 양이 10mm 안팎으로 적었기 때문에 더위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서 31도가 예상이 됐지만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엿새째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사실 비 소식 굉장히 기다려지잖아요. 혹시 비 소식 없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일주일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폭염 앞으로 한 사흘 정도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레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휴일과 주말과 휴일 사이에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이제껏 간간히 소나기만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비구름이 한반도 상공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장마 전선이 다시 주말 이후에는 남하하기 때문에 내륙 장마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덥잖아요. 저는 달력 보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아직 6월 말입니다. 사실 7월, 8월 이제 어떻게 견뎌야 되나 정말 걱정인데 올여름 폭염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먼저 올여름 폭염 전망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번 여름도 더위가 심할 것으로 예측이 돼 있습니다. 7월과 8월 모두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네. 작년 여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역대 최악의 폭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6월부터 너무나 뜨겁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올해가 작년만큼 혹은 또 작년보다 더 덥지는 않냐 이런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기상청이 지난 여름철 기상 전망에서 발표를 하기를 지난해만큼의 더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왔던 중국발 열파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에 불볕더위가 이 중국발 열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공으로는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일본 동쪽에서는 커다란 고기압 장벽이 발생을 하면서 한반도에 쌓이는 열기가 해소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 있기 때문에 폭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폭염 양상은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 전망과는 달리 올해도 작년만큼 더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상 전망이 좀 유동적일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 가뭄도 굉장히 심각해서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가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올해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이 약 한 18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이면 한 380mm 정도가 비가 내렸어야 하는데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3년 이후에
역대 최저치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가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금 가뭄에 들었고 특히 지금 그래픽에서 볼 수 있듯이 중부와 전남 지역은 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댐은 그나마 낮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경우는 저수율을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네. 따라서 농가의 피해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뭐 모내기를 한 모가 이미 말라 죽었다, 아니면 뭐 올해 농사를 아예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농가의 피해가 심하고 있고 네. 특히 강원, 강릉과 전남, 영광의 경우는 먹는 물까지 말라서 다음 달부터는 제한급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야, 피해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뭐 하루라도 좀 빨리 비가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년 때를 생각하면 이맘때 장마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주말과 일요일에 단비가 예보가 돼 있지만 뭐 무엇보다도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려면 장맛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요일에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이 되지만 내륙에서 장맛비는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년 같으면 장마가 제주에서는 한 19일, 내륙에서는 한 23일쯤에 시작을 하곤 했었는데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예보대로라면 올해 장마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중부지방의 경우는 7월 중순에 장마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더라도 이른바 마른 장마일 가능성이 큰데요. 장맛비를 만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국 쪽으로 뻗어나가면서 한반도에는 비가 좀 적게 내리고 특히 비구름이 남해 상공에 좀 집중이 되면서 중부지방의 경우는 비가 더 적게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가 시작하더라도 가뭄이 일시적으로는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정작 완전한 해갈은 8월이 돼서야 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어쨌든 뭐 남은 여름 좀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시청자께서 현명하게 잘 견딜 수 있는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폭염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외출을 삼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정오에서 6시 사이가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가 집중되는 시간인 만큼 이 시간대는 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좋겠고요. 특히 뭐 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또 땀으로 인한 탈수나 탈진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폭염 속에 업무나 작업을 하게 된다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되겠고 또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뭐 폭염은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대에서 폭염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 30대더라도 폭염에 뭐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과 중국에서 20, 30대 폭염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폭염에는 맞서지 말고 대비를 잘해서 건강하게 여름을 나야 되겠습니다. 네, 전 연령층 뭐 상관없이 수분 섭취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충분한 휴식도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